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방학 특강으로 자바 1, 2 진행하게 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학원에서 자바, 파이썬, 웹 개발, DBMS, 리눅스 등등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특강으로 지금 자바 수강하고 계실 거고, 이거 이후에 DBMS나 파이썬 같은 거 특강으로 또 계획 중이신 분들은 저를 계속 보시게 될 텐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을 드렸어요. 이걸 가입하고 이런 계정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개발 공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계정들이어서 그래요. 진짜 최소한. 이것보다 더 다양한 좋은 사이트들도 많고 유익한 곳들이 많은데 진짜 딱 요 정도만큼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시간을 좀 드렸지만 좀 귀찮다 혹은 집에 가서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에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쉬는 시간에라도 꼭 마무리를 하세요. 자, 하나씩 하나씩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 건데 다른 수업에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촬영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이거 화면과 그리고 제 목소리가 녹화가 되고 있어요. 이 녹화본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습 자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이따가 차차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촬영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들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수업 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릴 텐데 거기 들어오시면 다 있을 거니까 이거 기록을 해둬야 된다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화면 보시면 돼요. 일단 구글 이거는 특별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것도 없죠. 구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자바라고 하는 이 녀석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혹은 마음을 먹기 전부터도 이 구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발자한테 구글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정보로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구글 없이 개발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개발자는 구글링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구글링이라고 하는 건 구글의 검색을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개발자한테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글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진짜 간단하게 이력서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라고 해도 개발자라면 내가 개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네이버나 네이트나 다음이나 이런 계정들보다는 지메일 계정을 써주는 게 좋아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거지만 이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제 또 은근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사용하던 계정이 있어도 다시 만들라는 이 말은 뭐냐? 개인적으로 진짜 지메일로 여러 가지 인증들이나 연동을 해놓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거 두고 공부용 혹은 취업용 혹은 업무용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할 목적에 맞는 지메일 계정을 하나 따로 두셔라 라는 얘기였어요. 또 다른 수업에서 이걸 만드셨던 분들은 그 계정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 그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는 그 외적인 지메일 계정이 없었다면 하나 새로 만드셔라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관련된 프로그래밍 관련된 기타 등등 많은 사이트들은요 구글 계정으로 대부분 연동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구글과 이 깃허브로 연동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깃허브 바로 한번 가볼까요?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안 따라오셔도 돼요.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로그인하고 딱 들어오셨을 때 저처럼 이런 화면일 수도 있고 이런 화면일 수도 있어요. 어떤 화면이 뜨던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뭐 하는 앤지는 알아야겠죠. 이 깃허브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이 주소로 들어왔을 때 나오는 이 사이트가 뭐 하는 녀석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깃허브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코드, 협업 트리, 협업 툴. 협업이 뭐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협업. 같이 일한다. 툴은 뭐예요?
같이 일할 때 사용할 도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협업 툴. 이게 이제 GitHub이 처음에 자리를 잡았던 가장 큰 핵심 그 메인 이유였는데, 협업 툴로 사용하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거나 취업을 하고 나서 사용하게 될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GitHub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공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막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럼 앞으로도 뭔가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공부해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좀 많을 거예요. 이제 막 언어 하나 공부하기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한 기록을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연계된 사이트의 깃북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게 많은데, 실제로 위키라고 하는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별도로 코드의 형상 관리가 주 목적이에요. 코드 형상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되면 코드를 짤 거예요. 내가 작성한 코드를 보관하는 겁니다. 어디에? 여기에. 이 사이트 내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GitHub 계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아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죠. 이 녀석들 안에 들어가면 내가 작성했던 코드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이 GitHub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코드를 내려받을 수도 있고, 내가 수정한 코드를 적용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작성한 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그리고 그렇게 저장한 목적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추후에 내가 짰던 코드를 다시 볼 수 있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GitHub이라고 하는 녀석이 꼭 필요해요. 지금 이 수업에서는 이 GitHub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건 따로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을 진행하게끔 안내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보이는 거, 이제 좀 개발 쪽에 관심이 있어서, IT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신 분들은 GitHub 잔디 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못 들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GitHub, 우리가 공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기록을 이걸로도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좀 연한 초록색도 있고요. 좀 진한 초록색도 있고, 여기 사이사이 빈 공간도 있고요. 그죠? 내가 이 날짜에, 이 월의 이 날짜에 얼마만큼 이 GitHub에 업로드를 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한다, 내가 이력서를 제출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거다 라고 할 때 본인의 이 GitHub 주소도 한 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여기를 들어와서 이 잔디를 보고, 이 초록색이라서 잔디 심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걸 보고 이 녀석이 얼만큼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라는 성실함의 척도예요. 이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얘가 성실했나 안 성실했나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이게 있어야 베이스를 깔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 있는 사람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록 남기려고 하는 게 제일 크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협업 툴로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GitHub은 아마 기초 언어 수업에서는 GitHub 사용법에 대한 거를 언급해 주시는 강사님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초 언어를 제외한 좀 더 뭔가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수업을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서는 진짜로 이 GitHub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뭐 공부 계획이 꾸준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 하다못해 이제 구글에다가 GitHub 사용법 치면 나와요. 아까 구글링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구글로 와서 검색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거 아무거나 글 들어가서 따라하면서 해봐도 할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프로그래머스. 자, 이 프로그래머스는 얘도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한 번씩 들어와서 구경을 하셔야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그래머스라는 녀석은 큰 범위의 개발자 커뮤니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범위가 좀 보통 큰 게 아니라 많이 커요. 일반적인 커뮤니티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이 커뮤니티를 벗어나서 기업들이 채용 공고 같은 거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기업에서 진행했던 코딩 테스트 같은 것들도 기출문제로 빼놔서 코딩 테스트를 직접 연습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랑은 친해야 돼요. 여기 안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심지어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다양한데 신청을 통해 듣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이제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제 거네요. 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교육부터 좀 볼까요? 이 교육 홈으로 가보면 여기 뭔가 되게 금액도 써있고 무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게 좀 메뉴가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강의 쪽으로 가볼게요. 강의. 여기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난이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모집을 지금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체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 필터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골라 강의를 추가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유료 다양하게 있으니까 본인이 필요한 게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저한테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우시겠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자바는 이제 1, 2, 8일, 8일 해서 총 16일 동안 3시간씩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해봐야 60시간이 안 되거든요. 60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자바를 마스터할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진짜 자바 하나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한다? 이거 최소 몇 년은 잡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녀석인데 그럼 우리 수업은 왜 이렇게 짧아요? 정말 기초적인 문법과 자바의 활용도를 알려드리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자바 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자바를 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지만 심도 있는 기술력은 갖출 수 없다. 그러려면 추가적인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강의 들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채용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채용 공고 같은 거. 예, 지금 같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냥 이거 안 키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의 채용 공고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것들도 좀 있죠. 좀 보이죠? 여기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는데요. 개발자 뽑고 있다란 얘기예요. 이런 거 들어가서 나 여기 들어가 보고 싶었던 회사네? 그럼 이렇게 공고 뜬 거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실 이걸 봐도 큰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얘네를 봤을 때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쪽입니다. 기술 스택. 이 회사에 이 분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기술 스택은 필요해 라고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C샵과 자바와 파이썬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자바 배우니까 파이썬과 C샵을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에 대한 채용 공고도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준비하실 때 이쪽도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을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코딩 테스트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상태를 고를 수 있고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난이도 고를 수 있고 언어 고를 수 있고 기출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업에서 진행했던 코딩 테스트들 그런 기출문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이걸 눌러서 보신다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나중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풀 수 있으면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린 자바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자바 난이도 1 정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들이 좀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자바에 대한 문법을 배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를 들어가서 풀려고 해도 못 풀어요. 모르는 문법을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저한테 문법을 배우시고 나면
그땐 풀어볼 수 있겠죠. 내가 배웠던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 문제들을 찾아서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수업을 통해 문법을 배운다. 이 배운 문법을 익혀나가는 배운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 자,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배웠고 사용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 아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문법을 배웠다고 해도 바로바로 잘 안 써질 거예요. 어색하니까. 그게 당연해요. 근데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막히는 게 많겠죠. 그럼 이 문법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숙달을 좀 해야 돼요. 반복 숙달을. 그 숙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이 방법이 제일 빨라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얘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수업을 좀 진행하다 보면 배우시는 문법이 생길 텐데 그럼 여기에 와서 그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별로 나눠져 있고 이제 문법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배우지 않은 문법이 활용돼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그 문법 배우고 나서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였고요. 그 다음에 코드.org 얘는 잠깐만 놓고서 얘는 좀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타이핑 클럽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가입해서 들어와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냥 타자 연습하는 곳이에요. 영타 연습할 수 있는 곳인데 자 여러분들 영타가 지금 본인 영타가 200타가 넘는다 있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영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를 안 해보셨을 텐데 나 영타 좀 빨라 이 정도는 빠르지 않을까?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영타가 느리다고 해서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닌데 개발 자체는 영어로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영타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최소 200타 정도를 목표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저도 한 250에서 300 정도? 영타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최소 200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최소 200이 나오지 않았을 때 생각보다 본인이 많이 답답할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코드가 막 짜여지고 있는데 이걸 타이핑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최소한 영타 200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늘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독수리 타법이고 영타가 50밖에 안 나오고 한 달 연습해 보시면 200타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하는 만큼 느는 거니까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숙달돼서 영타가 좀 나온다라고 하시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냥 한컴 타자 연습 있죠. 거기서 영타 연습하셔도 돼요. 어차피 타자 연습이 목적인 거기 때문에 꼭 여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거 볼 거예요. 코드업.kr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자,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얘는 이제 연동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로그인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자, 문제 들어와서 뭐 문제 들어가요. 자, 아까 가입하고 나서 좀 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자바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여기가 문제집.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데 C 언어 기초 백제, 파이썬 기초 백제는 있는데 자바 기초 백제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C 언어 기초 백제 볼 겁니다. 얘를 볼 거고요.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뭔가 문법을 배운다? 그럼 그 문법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도 풀어볼 거예요. 프로그래머스에서도 풀어보고 여기서도 풀어보고 다양한 문제를 골고루 접할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빠르게 성장할 거니까
근데 푸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로그인을 해야겠네요. 자, 그냥 1번 들어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 문법 모르니까 그냥 푸는 방법만 보시면 돼요. 활용하는 방법만. 자, 문제를 들어왔을 때 얘가 뭐라고 할 건데 이거 C 언어 코드예요. 여기 써있는 이거는 C 언어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를 배운다고 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형태는 비슷해서 어느 정도 유추는 되겠지만 진짜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얘를 볼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 뭔가 지금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 딱히 없는데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 그 문제만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이쪽을 보시면 돼요. 뭔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여기에 입력값이 적혀 있을 거고요. 그 입력값이 적혀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출력값이 나올 거고요. 우린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예시들 결과를 여기랑 똑같이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걸로 문제를 파악하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력의 결과로 헬로라는 글자가 나오면 된대요.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소스 제출이라고 하는 거 눌러보시면은 이제 내가 답안을 제출하기 위한 코드 편집기 상태로 들어와요. 여기서 랭귀지를 자바로 골라주면 돼요. 얘를 자바로 골라주고 이 안에다가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이거는 그냥 보세요. 여기다가 뭐야 이게 되는구나. 어떤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뭔가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코드를 쓰고 나서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작성한 게 자바 코드예요, 그냥. 그래서 제출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럼 컴파일 중이라고 하고요. 틀렸다고 나와요. 그럼 틀렸을 때 왜 틀렸지? 하고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럼 여기를 잘 보시면은 정답은 이거래요. 근데 제가 입력한 코드의 출력 결과는 이렇대요. 뭐가 달라요? 대소문자가 다르죠. H가 대문자가 정답인데 저는 소문자로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대소문자도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확인했으니까 다시 뒤로 가서 여기에 제출 코드 수정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아까 내가 작성했던 코드에 들어가서 수정하고 싶은 수정하고 다시 제출을 눌러보시면 이게 정확한 풀이라고 뜨면 정답인 거예요. 이 결과를 보셨으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었던 이 코드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차차 배워 나가실 코드니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배울 거니까. 코드업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제가 짚어드리긴 할 건데 여기서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한 3일차, 4일차쯤에 한번 더 짚어드리긴 할 겁니다. 그 문제들을 빼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자. 코드.org 저는 그냥 잉글리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한국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로그인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완료를 하면 저처럼 이제 대시보드라는 게 나올 거고 뭐 과정 3, 2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냥 이 과정 3을 레슨 계속 과정 보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 괜찮아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저는 잉글리시를 한다고 했는데 왜 한국어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초록색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2번, 1번을 그냥 보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지금 얘? 나 좀비인데 해바라기한테 가야 된대요. 여기 잘 보시면은 뭔가 그림이 존재하고 있죠. 누가 좀비예요? 예. 해바라기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럼 얘가 해바라기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면 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블럭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블럭을 사용해서 이 좀비를 해바라기로 이동시키면 되는 문제예요.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점점 이 문제의 좀비가 해바라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좀비가 지금 해바라기를 바라보고 있죠. 그럼 얘가 여기로 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가려면 앞으로 가야 돼요, 일단. 그죠? 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좀비가 해바라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걸어가야만 해바라기한테 갈 수 있겠죠. 여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블럭에는 앞으로 이동이 있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블럭을 잡아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쪽 근처까지만 와도 어차피 얘가 알아서 끼워 맞춰 줄 거니까 이렇게 실행하면 밑에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좀비가 어떻게 했어요? 한 칸 앞으로 걸어갔죠? 자, 그럼 앞으로 이동 이거 한 블럭 하나만 사용했을 때 한 칸 이동했으니까 해바라기까지 정상적으로 가려면 한 칸 더 가면 여기 있을 거고 한 칸 더 가면 여기 갈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두 번 더 해주면 되겠구나. 실행해주면 해바라기에 무사히 와서 해바라기를 잘 먹었죠. 이러면 이제 문제 정답 푸는 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자, 처음에 엄청 쉽죠? 근데 생각보다 금방 난이도가 생겨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다른 버전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 실행하면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해 보실래요? 그냥 예상해 보시면 돼요. 자,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그리고 앞으로 이동 3번. 자, 얘를 잘 보시면 됩니다. 좀비를. 예상하신 결과가 맞나요?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해바라기로 도달한 건 도달한 거지만 지금 보면 다시 시도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딱 들어왔을 때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녀석이 몇 개의 블럭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행하면이라는 블럭 하나를 제외하고 3개의 블럭만 사용을 했어야 돼요. 1/4가 들어있으니까 남은 건 이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 3개를 사용했을 때 올바른 정답이 되는 거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5개의 블럭을 사용하면 제한된 블럭 개수를 넘어간 겁니다. 이러면 문제를 정답을 풀었다고 해도요. 이 초록색이 연한 초록색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정답인데 뭔가 불필요한 과정이 섞인 정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최대한 이 진한 초록색으로 가득 채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올바른 코딩은 항상 최적화가 된 코딩이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뭐 드래그 앤 드랍 하다 보면은 이렇게 휴지통으로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에다가 놓지 않으면 이 코드는 어차피 읽어드리지 않아요. 사용하는 방식이야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 나가시면 된다. 근데 여기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하는 거 이 녀석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숫자로 있는 녀석들만 쭉 풀어 나가시면 된다. 그래서 얘를 다 풀면 다음 난이도로 올라가면 돼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하나 낮은 난이도로 내려가면 되고요. 그것도 이따가 수업 페이지에 올라와서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면 얘 빼고는 다 설명드렸네요. 얘는 이따가 수업 페이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어차피 이거 가지고 바로 뭔가를 해볼 거기 때문에 10분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